이젠 정말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임박했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예언 안에 고멜이라는 나라인 독일까지 드디어 마곡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관한 중대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 유엔 총회,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 2. 러시아, 레바논 주재 시민 철수. 3. 터키와 이란의 비밀회담. 4. 터키와 독일의 연합. 5. 독일의 이스라엘 비판. 6. 중앙아시아의 유대인 센터 공격. 유엔 총회,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 지난 9월 19일 유엔에서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점령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무기 금수 조치를 결정하였다. 찬성 124표, 반대 14표, 기권 43표로 끝난 이번 유엔 총회는 이스라엘을 제재하고 나섰는데 찬성표가 3분의 2이며 반대와 기권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의아하다. 성경에서 온 땅의 3분의 2는 멸하고 3분의 1은 불같이 연단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다. 어쩌면 이번 유엔 총회가 대환란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가 아닐까 생각된다. 러시아, 레바논 주재 시민 철수. 크렘린궁은 23일 월요일 레바논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시민들에게 나라를 떠날 것을 촉구하였고 이번 사태는 잠재적으로 극도로 위험하다며 분쟁 지역이 확대되고 지역이 완전히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는 매우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전투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크렘린궁 대변인은 덧붙였다. 터키와 이란의 비밀회담. 9월 23일 에르도안 대통령과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뉴욕 유엔 총회와 별도로 터키 의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양국 관계,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지역 및 글로벌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이 논의에서 터키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에서 저지르는 폭력을 빨리 끝내기 위해 국제사회가 국제법, 외교, 인권을 바탕으로 더 많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하며 터키는 현재 가자지구의 민간인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발표하며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터키는 지난 9월 8일부터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정착촌 확장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한 터키계 미국인 여성을 이스라엘군이 살해한 것과 이번 레바논 공습까지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슬람권의 동맹을 강조해오고 있다. 터키와 독일의 연합. 9월 23일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 하원에서 독일의 슐츠 총리를 만나 튀르키예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튀르키예와 독일의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이 대화는 또한 팔레스타인에서 진행 중인 폭력 사태, 튀르키예의 유럽연합 가입 절차 활성화, 광범위한 지역 및 글로벌 문제를 포함한 중요한 주제를 다루었다. 독일과 만난 자리에서 터키의 에르도안은 최근 중동 정세를 거론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지원은 가자지구에서 전례 없는 학살을 일으켰고 이스라엘을 더욱 무모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이스라엘 비판. 지난 9월 22일 이스라엘은 새벽 요르단강 서안 라말라에 있는 알자지라 사무실에 진입해 45일간의 폐쇄 명령을 내렸고 카타르 언론은 이 행사를 생중계했다. 이때 이스라엘은 알자지라의 방송국 카메라와 장비를 압수했는데 이를 본 독일이 터키와 회담을 가진 23일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나선 것이다. 크리스티안 바그너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알자지라 사무실 폐쇄는 확실히 이스라엘 당국의 잘못된 신호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분쟁과 위기 상황에서는 다양하고 자유로운 언론을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언론의 자유와 보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아시아의 유대인 센터 공격. 이라크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인 카타이브 헤즈볼라 테러 단체가 지난 8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주요 유대인 센터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총격 및 방화를 시도했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방화 공격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고 한다. 이 테러 단체의 대원은 이란의 알 무스타파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대학은 테러 단체의 모집 장소라는 이유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 지난 2024년 8월 7일 이스라엘이 성전산에서 붉은 암송아지 모형을 두고 종교문을 읽는 종교의식을 거행했다. 모형을 둔 것은 실제 붉은 암송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암송아지를 도살하고 태운 후 암송아지의 재를 점화 의식에 사용하는 물과 혼합하는 의식을 거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024년 4월 29일에는 예루살렘의 거대한 재단을 강남산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기도 했었다. 또한 2024년 8월 26일에는 벤 그비르 장관이 알 아크사 사원에 유대교 회당을 지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비쳤고 2024년 9월 12일에는 템플 마운트 활동가라는 이스라엘 정착민 단체가 동예루살렘의 알 아크사 모스크가 불에 타는 AI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과 함께 제공된 자막에는 이날은 곧 온다라고 적혀있다. 이스라엘 사회의 극우 세력은 이른바 제3성전을 짓기 위해 이슬람 성지를 파괴하려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이스라엘 의회에서는 제3성전 건설을 촉구하는 의견을 내었다. 가자 지구에서도 이스라엘 군인들이 제3성전 그림을 벽에 그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또한 이스라엘은 2025년까지 예루살렘 점령지의 알 아크사 모스크를 부수고 제3성전을 그 위에 지을 계획까지 있다. 이와 더불어 알 아크사 모스크가 불에 타는 영상을 만드는 움직임이 이스라엘 내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종말의 시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느낌이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끝장낼 작심을 한 듯하다. 전 세계의 3분의 2가 이스라엘을 반대하며 대적하나 경상도만큼 작은 나라 이스라엘은 세계에 굴복하지 않고 밀고 전진해 나가고 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다.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고 대환란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렇다면 제3성전 건설은 돕는 그 사람, 즉 적그리스도가 세계 통합을 이루어 제3성전이 건설되고
3년 반 후에 스스로 하나님이라면서 제3성전으로 들어갈 그의 등장도 2025년쯤에는 그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3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먼저 발발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 2024년 9월 27일에 이란이 지원하는 4만 명의 아랍 군대가 헤즈볼라를 돕기 위해 골란고원에 집결한다는 소식이 올라왔다. 이 전쟁에 아랍 군대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완패되어가는 것을 지켜보게 되면 러시아, 터키, 이란, 독일, 에티오피아와 수단 일대와 모든 때가 힘을 합쳐 이스라엘로 운명의 날 시계. 미국 핵과학자 회보와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 맨하탄 계획의 주요 과학자들이 참여해 만든 핵전쟁 위기 경보 시계다. 세계의 종말을 자정으로 가정하고 핵의 발달 상황과 국제 관계의 긴장 정도를 반영해 시계의 분침을 조정한다. 2023년 1월 24일 BAS는 운명의 시계가 지금까지 중 가장 자정과 가까운 90초 전으로 앞당겨졌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생화학 무기 사용 위협 증가가 그 이유였다. 이로 인해 2020년 이후 100초 전으로 유지됐던 분침이 처음으로 10초 앞당겨졌다. 과학자들도 이 땅의 종말이 점점 가까워짐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냐, 사탄 마귀 루시퍼냐? 지금 선택하십시오.